쉬어가는 곳 감동 그리다. 여러분, 지금 CNN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최고의 환경 전문 기자가 서울에서 목격한 장면 때문입니다. 하얗고 아름다운 새 백로가 물고기를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나가는 한국인들은 놀라는 모습 없이 일상처럼 바라보는 것이었죠. 이건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서울이라는 도시만 복판에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CNN 환경부 수석 특파원이 청계천을 보고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년 전만 해도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하수구에서 백로 무리가 날아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초면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자랑 청계천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청계천의 멋진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CNN 환경 담당 특파원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그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공항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수천 명이 오가는 국제공항인데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신기한 건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곳까지 표지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고 모든 안내문이 한글 아래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죠. 뉴욕 JFK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어 안내조차 찾기가 어렵거든요. 서울로 가는 공항 철도에 올랐습니다. 차내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 통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하는데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녹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도로변에는 가로수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대한 도시인데도 하늘이 맑았거든요. 베이징처럼 스모그로 뒤덮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어요. 바쁘면서도 여유가 있어 보였달까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채고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청계천 가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하니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도심 하천 복원이라면서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청계천 복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 완공된 이후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프로젝트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취재하지 않았어요. 복원 프로젝트는 대부분 홍보용이라는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파리 생강도 복원 성공 사례라고 선전했지만 막상 가보니 물고기는커녕 악취만 진동했거든요. 런던 템스강도 친환경이라 자랑했지만 생명체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베를린도 뉴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겉만 번지르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식 초청이 왔습니다.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해외 언론인의 객관적 시선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거였어요. 첨부된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맑은 물, 수초, 조류들, 사진 속 풍경은 지나치게 완벽했어요. 역시 홍보 사진이겠지. 포토샵으로 보정한 거야.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사진을 다시 꺼내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만약 진짜라면 20년 동안 생태계가 정말 살아났다면 가슴 한구석에서 오래전 꺼졌던 불씨가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12년 만에 다시 피어나는 기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청소부들이 어제 저녁의 흔적을 치우느라 분주할 거라 예상했거든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새벽에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깨끗해지니까요. 그런데 청계천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이 수정처럼 맑았어요. 새벽 공기 속에서 물소리만 잔잔하게 들렸고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쓰레기는커녕
낙엽 한 장 떠다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물가로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투명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거든요. 도심 한복판, 그것도 1,000만 인구가 사는 거대 도시의 중심에서 말이죠.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청계천은 더욱 비현실적이었어요. 물속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다니고 있었고 수초가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맨해튼의 도심 수로들은 여전히 흐린 물의 생명체라곤 찾아볼 수 없거든요. 조금 더 걸어가니 다리 아래 그늘진 곳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물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백로였어요. 도시의 소음과 불빛을 피해 습지로 들어가는 새가 여기 있다니 말이 안 됐죠. 백로는 제가 다가가는 걸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물속을 들여다보더니 재빠르게 부리를 넣어 물고기를 낚아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여기가 도심이라는 걸 잠시 잊을 정도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청계천도 황금빛으로 변했어요. 그때 또 다른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물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작은 새들이었죠. 제비였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만 서식한다는 제비가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씩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조깅을 하고 있었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어요. 출근 전 잠깐 들른 듯한 회사원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청계천을 자기 집 마당처럼 편안하게 즐기고 있었죠. 한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더니 환한 미소로 답해 주셨어요. 서툰 한국어로 청계천이 아름답다고 말씀드리니 자부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20년 전에는 냄새나는 하수구였다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해 주셨죠. 정말 2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미국의 환경 전문가들은 도심 하천 복원에 최소 50년은 걸린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수다를 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날 밤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무도 없을 시간 새벽 3시를 택했죠.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이 시간이 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물을 비추고 있었고 물소리만 고요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청소 차량이 나타난 줄 알고 카메라를 준비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청소 차량도 제복을 입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차림의 시민들이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조용히 물가를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이었던 겁니다. 한 청년이 물속에 발을 담그고 무언가를 건져 올렸습니다. 비닐봉지였어요. 그는 그것을 자신이 들고 있던 큰 봉투에 넣었죠.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은 집게로 담배꽁초를 줍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와서 청소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뉴욕에서는 돈을 받는 청소부들도 대충대충 일하는데 말입니다. 한 할머니가 수초 사이에 낀 비닐을 조심스럽게 빼내고 계셨습니다. 물고기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는 듯 아주 천천히 움직이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자기 집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정성스러웠습니다. 청년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서툰 영어로 무엇을 하는지 물었죠.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고 하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청계천을 세계에 알려달라면서요. 자신들은 매주 이 시간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청계천을 지키는 게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믿는다더군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곳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내 것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주인의식이었어요.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이지만 자기 것처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청계천은 더욱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기적이라는 걸 말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허드슨강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시스템과 예산에만 집중했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실패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오후 저는 청계천 중류 지점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한산했죠. 그런데 갑자기 산책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다리 아래를 가리키며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어요. 물가를 들여다보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물결이 일더니 하얀 깃털이 수면 위로 나타났죠. 백로였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였어요. 백로들이 물가를 천천히 거닐며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긴 다리로 조심스럽게 걸으며 물속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모습이 우아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야생 조류를 본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로 한 마리가 물에서 나와 청계천 산책로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가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자전거가 멈췄습니다. 조깅하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뭔가 묻는 듯 했지만 엄마가 부드럽게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백로가 놀라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죠. 백로는 천천히 산책로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백로가 반대편 물속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작년부터 자주 나타난다고 이제는 청계천의 식구가 됐다고요. 시민들 모두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자연이 진정으로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뉴욕에서는 아니, 미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통역 가이드인 지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겁니까? 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요. 부모님이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어요.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 김밥을 먹는 사람, 커피만 마시는 사람, 모두가 식사를 마친 후 쓰레기를 꼼꼼히 챙겨 쓰레기통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 마신 후 컵을 들고 30m 정도 떨어진 쓰레기통까지 걸어갔어요. 물가 바로 옆에 놔두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런 행동이 당연한 겁니까? 제가 묻자 지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는 백로의 집이기도 하니까요. 손님이 주인의 집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청계천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연과 공존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도시가 자연을 품고 시민들이 그것을 지키는 진짜 기적을 목격한 거였죠. 백로 무리를 목격한 다음 날 저는 서울시 청계천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담당자는 50대 중반의 이승호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청계천 복원 초기부터 일했다고 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청계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원 전 콘크리트로 덮인 모습부터 지금의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 변화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팀장은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다고요.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서울 시민들이 해냈다는 겁니다.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진짜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자원봉사자들이 나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물고기 밥을 주고
수지를 확인하고 쓰레기를 줍죠. 심지어 백로가 나타나면 시민들이 먼저 신고해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청계천을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천만 시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아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교육보다는 공감을 먼저 이끌어냈습니다. 이 팀장이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제안서와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청계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빼곡했죠. 한 초등학생은 물고기들을 위해 그늘을 만들어 달라고 그림까지 그려보냈더군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묻자 이 팀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가장 걱정한 건 시민들이 물고기를 잡거나 새를 쫓아낼까 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기 백로가 사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지나가잖아요.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아이들도 소리 지르지 않아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죠. 저 새들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20년 동안 그게 문화가 됐습니다. 청계천을 대하는 서울 시민들의 태도가 이곳을 살렸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뉴욕 허드슨강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우리는 첨단 정화시설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정작 시민들의 참여는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제가 묻자 이 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기 것이라고 느끼게만 하면 돼요. 그들이 스스로 지킬 겁니다. 청계천 근처 골목길을 걷다가 오래된 사진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이 발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낡은 곳이었죠. 유리창 너머로 흑백 사진들이 보였는데 그중에 청계천 사진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최영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제가 청계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하니 눈빛이 반짝이셨습니다. 그러더니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첫 장을 펼치자 1960년대 청계천 사진이 나왔습니다. 맑은 물에서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다고 하셨죠. 그때는 물이 정말 깨끗해서 그냥 떠먹어도 됐다면서 웃으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니 197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물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었다고 했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코를 막고 지나다녔다더군요. 그래서 결국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위에 고가도로까지 세웠죠. 청계천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5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원공사가 시작됐을 때 매일 나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물이 조금씩 맑아지는 걸 보며 희망을 품었다고요. 그의 손에는 그때 생긴 굳은 살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제가 물으니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처음 물고기가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조그만 붕어 한 마리였는데 50년 만에 다시 본 거라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날 밤 혼자 청계천가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근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백로가 물가를 거니는 모습이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바로 그 썩은 하수구가 있던 자리입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인 결과죠. 미국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군요. 여기는 달랐어요. 모두가 나섰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젊은이도 노인도. 이건 우리 모두의 것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20년의 세월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사 시작, 첫 물 흐름, 첫 물고기, 첫 백로, 그리고 지금 매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왜 찍으셨습니까?
증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걸요. 사진관을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복원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한 세대의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 달 동안 편집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고 또 보면서 특집 프로그램을 완성했죠. 제목은 도심 속 기적, 서울 청계천의 백로로 정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저녁 CNN 본사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가 산다는 게 정말이냐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죠. 뉴욕 시장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서울시와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특집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환경 다큐멘터리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어요. CNN 인터내셔널을 통해 전 세계로도 방영됐죠. 파리 시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생강 복원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서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죠. 런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템스강 프로젝트 팀이 서울로 견학을 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장 큰 반향은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뉴욕 각 지역에서 자발적인 하천 정화 운동이 시작됐어요. 서울 시민들처럼 새벽에 나와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브루클린의 한 청년 단체는 청계천을 배우자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MIT 환경공학과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서울의 성공 비결이 시민 참여에 있다는 내용이었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결론이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CNN에서 후속 취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년 후 청계천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계절을 모두 담고 싶었거든요. 반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청계천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백로 무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개체수가 더 늘어났고 다른 종류의 물새들도 새로 정착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청계천변에서 만난 한 시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청계천을 보러 온다고요. 자기 동네 하천이 세계적 명소가 됐다는 게 뿌듯하다면서 웃었죠. 그 미소에서 진정한 시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청계천 해설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외국 방문객들에게 청계천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주 수십 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찾아온다더군요. 이승호 팀장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줬어요. 청계천 복원 후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가 15% 감소했고 여름 평균 기온이 3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도심 열섬 현상이 완화된 거죠. 부동산 가치도 상승했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청계천 덕분에 서울 시민들의 환경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회용품 사용이 줄고 분리수거 참여율이 높아졌죠. 청계천이 환경교육에 살아있는 교과서가 된 겁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서울이 보여준 건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었다고요. 도시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거였죠. 청계천 특집이 방영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계 각국의 도시 복원 현장을 취재했죠. 파리의 생강, 런던의 템스강, 베를린의 슈프레강까지 모두 서울을 모델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도 청계천만큼 극적인 변화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청계천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이번에는 한 달 동안 머물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청계천을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죠. 청계천의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를요. 그것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 사람과 자연 사이의 신뢰, 그리고
시민들 서로 간의 신뢰 말이죠. 서울시는 시민들을 믿고 청계천을 개방했고 시민들은 그 믿음에 책임감으로 답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청계천을 돌보고 지켰던 거예요. 새벽 자원봉사를 하던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 일을 하냐고 물으니 간단하게 답하더군요. 내가 사는 도시니까요. 그 단순한 대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죠. 청계천변 사진관의 최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로운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백로 무리가 이제는 10마리가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청계천이 완전히 안정됐다는 증거였죠. 생태계가 스스로 번식하고 확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청계천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물 위에 금빛을 뿌리고 있었죠. 그때 백로 한 마리가 수면 가까이 날아왔습니다. 저를 잠깐 바라보더니 우아하게 물가에 내려앉았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물은 흐르지만 마음은 남는다고요. 청계천의 물은 계속 흐르겠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영원히 남을 거라고 하셨죠.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였다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건 첨단 과학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었다고 말이죠. 청계천은 이제 단순한 하천이 아닙니다. 전 세계 도시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됐죠. 콘크리트 정글도 다시 숨 쉴 수 있고 잃어버린 자연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만든 두 번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흐르는 것은 물이 아니라 마음이었다입니다. 청계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은 제목이죠. 이 다큐멘터리를 본 많은 도시들이 자신들만의 청계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서울 청계천에서는 백로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을 겁니다. 새벽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서울 시민들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그리다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